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산이 IBK 기업은행 감독 대행이 결국 12일 만에 자진 사퇴하며 불명예스럽게 퇴진했습니다. 김 전 대행은 구단의 첫 영구 결번 선수로 지도자로서도 앞날이 촉망되던 지도자였지만 본수에 넘치는 자리를 탐하는 바람에 팬들과 배구인들 모두의 외면을 받으면서 씁쓸하게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김 대행은 2일 김천 한국도로공사전을 앞두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반성한다. 오늘 경기를 마지막으로 감독 대행에서 물러나겠다. 팀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달 중순 세터 조송하와 코치였던 김 대행이 동시에 팀을 이탈해 논란이 됐습니다. 심지어 두 차례나 팀을 무단으로 이탈했는데 구단은 선수단 관리와 성적 부진을 이유로 서남원 감독과 단장을 동시에 경질해 파문이 확산됐고 심지어 팀을 떠났던 김산이 코치를 대행으로 앉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김 대행은 지휘봉을 잡은 첫 경기에서 서남원 전 감독의 지도 방식이 맞지 않았다. 심한 폭언을 들어 팀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폭로를 하며 사건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에 질세라 서 감독이 폭언을 절대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팬들과 배구인들의 분노는 엄청나게 커졌고 이로 인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진실 공방이 펼쳐지자 김 대행은 돌연 선수들과 팀을 위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새로운 감독이 오더라도 코치로 남을 것이라는 말로 한 발 물러섰고 이후 열흘 동안 김 대행은 배구계의 문제아로 제대로 낙인 찍혔습니다. 여기에 기업은행을 제외한 다른 V리그 여자부 6개 구단 감독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내린 김 대행과 악수를 거부하기로 뜻을 모으며 사면 초가에 빠졌고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김 대행은 3경기이자 지휘봉을 잡은 지 14일 만에 팀을 떠나게 되면서 김 대행이 지휘한 짧은 감독 대행 체제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구단의 이해할 수 없는 일 처리와 김 대행의 욕심이 낳은 비극이라는 평가입니다. 김 전 대행은 2005년 V리그 출범 이후 꾸준히 활약하며 여러 차례 우승을 견인했던 한국 여자 배구를 대표하는 세터로 2011 런던 올림픽 4위 등에도 힘을 보탰고 2016-17 시즌까지 기업은행에서 뛴 뒤 은퇴했던 바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세터상을 받았고 2014-15 시즌에는 챔피언 결정전 MVP에도 뽑힌 바 있는 우수한 선수였는데요. 은퇴 후 해설위원을 경험했던 김 전 대행은 2020-21 시즌을 앞두고 기업은행의 세터 코치로 프로 무대로 복귀해 다시 코치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훗날에는 박미희 이도희 감독처럼 훌륭한 여성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대행은 떠난 지도자에 대한 좋지 않은 말로 자신의 복귀를 합리화시키려다 오히려 역풍을 맞았고 결국 계속된 구설수 속 기업은행을 떠나게 되며 지도자로의 미래도 보장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박미희 흥국생명 감독은 후배인 김 전 대행을 향해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코트는 직장이다. 감정과 일은 별개라고 뼈있는 말을 남겼는데 이걸 김 전 대행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구단의 이해할 수 없는 일 처리는 도쿄 올림픽 이후 한창 상승세였던 여자 배구의 인기에 찬물을 끼얹은지라 배구계 전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9경기 만에 지도자를 성적 부진으로 경질한 구단은 심지어 사령탑의 자녀 연봉 지급을 놓고도 잡음을 냈습니다. 애초부터 김 전 대행이 아닌 서 감독에게 힘을 실어줬다면 오히려 많은 박수를 받았을지도 모를 일인데 구단 측에서 왜 이런 선택을 굳이 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김 대행은 이렇게 떠났지만 구단 측에서 배구연맹의 상벌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 조송화의 문제 등도 있어 이번 사태는 김 대행의 사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업은행은 빠르게 새로운 감독을 선임해 팀을 정상화시킨다는 구상이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물음표가 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업은행은 2승 10패 승점 5점으로 7개 팀 중 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2라운드를 마쳤을 뿐인데 승점 23인 4위 한국도로공사와는 차이가 19점까지 벌어지면서 본 배구 진출 가능성은 일찌감치 희박해진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구단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것이 배구계의 공통된 의견.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빨리 새로운 감독을 선임한다 한들 적어도 단기간 안에는 팀을 추스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더욱 뼈아픈 것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믿고 응원해줄 팬들의 지지를 상실했다는 것. IBK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김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고 팀을 떠나기로 한 이상 기업은행도 하루빨리 신임 사령탑을 선임해야만 하는 상황.
이에 따라 이렇게 안팎으로 온통 문제가 산적한 최악의 상황인 기업은행을 새롭게 이끌 감독이 과연 누가 될지에 대해서 배국의 안팎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서남원 감독 못지않은 역량과 인품을 갖춘 감독이 선임되기를 배국의 모든 이들이 바라고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 지난달 30일 한 인터넷 매체는 기업은행을 이끌 새 감독으로 박기주 한봉고등학교 감독이 내정됐다고 보도하며 금세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곧바로 보도 자료를 내면서 사실무근이다. 박기주 감독님은 후보 리스트에도 없던 분이다. 라고 반박했지만 이 매체가 김대행이 한국도로공사전에서 사의를 표명하자 마자 또 다시 박기주 감독 선임이 유력하다고 보도하면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새로운 IBK의 감독으로 박기주 감독이 선임된 것이 아닌가 하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보도를 반박하기 위한 끝판왕이 나타났습니다. 기업은행의 최종 결정권자인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박기주 감독의 선임 보도는 허위라고 못 박으면서 박기주 감독의 선임설은 정식으로 부정된 것입니다. 복수의 배구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행장은 구단에서 박기주 감독에 대해 거론된 적도 없다고 하는데 왜 이런 잘못된 소문이 나도는지 모르겠다. 아니라고 해명도 했다 한다며 짧고 굵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기업은행 측에서도 이 매체의 해당 보도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고 기사는 결국 삭제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박기주 감독 선임설은 가짜뉴스로 판명되었지만 윤 행장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최근 입국한 뒤 김대행의 사임이 결정됐고 감성할 신임 단장이 윤 행장에게 신임 감독 선임에 대한 재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보면 기업은행 측에서도 어떻게든 신임 사령탑을 선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당장 기업은행은 감독을 비롯해 수석 코치와 세컨드 코치까지 모두 아웃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장 오는 5일 페퍼저축은행과 경기를 펼쳐야 하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코칭 스태프 자리가 텅텅 빈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기력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테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느 누가 새로운 감독으로 오든 간에 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은행의 상황을 단기간에 추스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기업은행은 최소한 이번 시즌만큼은 최하위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어쩌면 이 사태의 여파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갈 수도 있습니다. 허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김대행은 앞으로 배구계에서 활동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김대행의 이번 일은 지난 시즌 배구계와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학교 폭력 사건과 비슷합니다. 두 선수는 처음에는 사과했지만 차후 피해자에게 소송을 걸었고 진정한 사과 없이 그리스 무대로 도망치면서 이는 결국 가식에 불과했음이 드러났고 이 때문에 팬들이 완전히 돌아서며 사실상 국내 무대로 돌아올 길이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김대행도 이들 쌍둥이와 비슷한 길을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 시절 등번호가 팀의 영구결번으로 남겨질 만큼 큰 공을 세웠던 김대행이지만 이번 사태로 영구결번은 의미가 없어졌고 지도자로서 성공을 꿈꿨던 김산이 감독 대행의 꿈은 사실상 끝나버렸습니다. 팬들이 용서해주기에는 너무 멀리 갔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번 사태가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